어째 이렇게 격이 떨어지니? 갈비집에서 칠순잔치라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가족이라는 이름의 저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인 지수입니다. 며칠 전 남편 민준 씨는 두 장의 우편물을 제게 건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저희 아빠 두 분의 칠순 잔치 초대장이었죠. 이 두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초대장은 최고급 호텔 주소와 금박 장식이 번쩍이는 품이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저희 아빠의 초대장은 동네 인쇄소에서 찍은 듯 수수했고 장소는 오래된 정든 가든 갈빗집이었습니다. 저는 두 초대장을 손에 들고 그 온도차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직 체면을, 저희 아빠는 오직 소박한 정을 원하셨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저는 며느리로서 그리고 딸로서 제 역할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모든 것이 이 두 개의 잔치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치 준비는 시작부터 저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는 호텔 예약을 마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메뉴를 지시하셨습니다. 10만 원대 뷔페? 야, 너 지금 농담하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제 귀를 때렸습니다. 민준이 회사 사람들, 특히 높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다. 무조건 제일 비싼 로얄 코스로 해. 18만 원짜리 VIP 코스? 그래, 그거. 내 아들 체면을 세워줘야지. 뒤에서 시어머니 칠순이 고작 그거였냐는 소리 듣기 싫어. 시어머니는 오직 당신의 체면을 위해 저희 부부의 경제 상황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수백만 원이면 아빠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체면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잔치 준비로 지쳐갈 무렵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아빠는 정년퇴직 후에도 늘 검소하셨습니다. 아빠는 낡은 지갑을 꺼내시더니 잔돈을 새어 봉투에 담아 저와 민준 씨에게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 작고 소중한 돈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수야, 민준아. 잔치는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 너희 돈 쓰지 마라. 내 시어머니처럼 호텔에서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내 어머니는 고생 많이 하셨으니 좋은 곳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아빠는 당신의 잔치가 소홀히 되는 것에 대해 단 한마디의 서운함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셨죠. 아빠의 맑은 미소와 시어머니의 금박 초대장이 제 마음속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소박한 마음 앞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편 민준 씨가 먼저 이 불균형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그는 두 잔치에 10배 이상 차이 나는 예산서를 보여주며 제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어? 나도 마음이 불편해.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불편함은 진심이었지만 저는 그가 제게 준 상처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당신도 불편해? 그럼 왜 계약서에 사인했어? 왜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한 번도 막지 못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저의 친정 가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존중의 품격 문제였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남편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이 부당한 현실을 스스로 깨부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치 초대 명단을 작성하며 연신 들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과실을 위한 지인들만 리스트에 올리셨고 제게는 내 아들의 성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 씨의 대기업 직함과 제 회사 직함을 자랑하며 당신의 체면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저희 부부의 돈과 노력을 이용하는 착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들뜬 미소 뒤에는 저희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위 지상주의는 제 한복까지 간섭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복은 안 된다며 자신이 아는 고가 한복집에서 제일 화려하고 비싼 디자인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수백만 원을 친정 아빠에게 쓸 수 있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 앞에서 며느리 도리와 딸의 도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생활의 평화를 위해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는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카드값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얄 코스 선결제, 제 한복 대금, 고가 답례품까지. 밤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줄어든 통장 잔고 앱 화면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안해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가족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시어머니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 이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부부의 미래마저 어머니의 체면 뒤에 가려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풀고 싶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속상해. 아빠 잔치는 갈빗집인데 하지만 친정엄마의 대답은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야, 네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네 결혼 생활이 편해진다.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야. 그냥 참고 넘겨. 가장 기댈 곳이었던 친정마저 저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사람은 남편이나 친정엄마가 아닌 오직 저 스스로이므리요. 저는 홀로 이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는 고독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의 칠순 잔치 장소인 정든 가든 갈빗집은 아빠가 직접 고집하신 곳이었습니다. 아빠는 이웃분들과 편하게 나누고 싶다며 소박한 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빠는 잔치에 오실 분들에게 빈손으로 오시고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가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빠의 검소하고 따뜻한 모습은 시어머니의 호화로운 잔치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그 소박함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품격을 호텔이라는 화려한 배경으로 포장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몰래라도 고가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저희를 걱정하셨습니다. 너희 돈 쓰지 마라. 잔치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선물이다. 아빠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수백만 원을 썼지만 정작 저의 친정 아버지는 돈이 아닌 딸의 진심만을 바라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지만 제가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치 준비를 마치고 돌아온 밤,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리 아빠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와 친정의 소홀한 대우 사이에서 제가 겪는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문 밖에서 민준 씨가 서성이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한 침묵은 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빠의 옛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아빠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죠. 아빠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품격을 돈이나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삶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허례허식이 아닌 삶의 태도와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 순간 저는 아빠의 칠순 잔치에서 아빠의 진정한 품격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빗집에서 칠순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비웃으셨습니다. 갈빗집? 에휴, 격이 없게. 거기 음식은 먹을 만하니? 어머니는 저의 친정 아버지가 치르는 잔치 자체를 품격 없는 행사로 취급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서의 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지만 이 분노는 제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잔치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텔, 장인어른은 갈빗집, 민준이 너 대단하다라는 농담은 민준 씨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무기력함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얼굴에서 깊은 고뇌를 읽었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이 민준 씨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지만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빠 댁에 찾아가셨습니다. 갈빗집 잔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려던 속셈이셨죠. 하지만 아빠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환대하셨습니다. 사돈,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의 여유 있고 진심 어린 태도 앞에서 시어머니는 준비했던 말을 꺼내지 못하고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두 사돈 사이에는 서로의 가치관을 탐색하는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저는 아빠의 소박함이 시어머니의 허례허식보다 훨씬 더 큰 인간적인 품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민준 씨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잔치 좋은 곳에서 하는 거 당연하다. 너희 마음 쓰지 마라. 아빠는 저희를 위로하셨지만 저는 아빠의 말 속에서 자신이 소홀히 대우받고 있다는 서운함을 읽었습니다. 아빠는 그 서운함을 저희에게 짐지우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고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 이 잔치 비용의 불균형은 나에 대한 존중의 불균형이야. 저희 부부의 싸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몰아세웠고 저희 부부는 감정의 끝을 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저의 가족이 아닌 시어머니의 아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당신도 당신 능력으로 어머니 잔치 막을 수 있었잖아. 라는 말을 내뱉었고 저는 그 말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항상 현실을 회피하고 어머니 뒤에 숨었어. 당신의 무책임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저는 민준 씨에게서 더 이상 저를 지켜줄 힘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한 저는 이 금으로 된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마침 이전 직장 선배에게서 독립적인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습니다. 선배, 제가 할게요. 아빠 칠순 잔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할게요. 칠순 잔치는 제 삶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아빠의 품격과 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행동할게. 우리 아버님 잔치는 내가 책임질게. 민준 씨는 이제 어머니와의 평화 대신 저희 부부와 친정아버님을 위한 정의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다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텔 칠순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지인들에게 잔치를 자랑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화려한 모습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저희 부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의 잔치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아빠의 칠순 잔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정한 축하와 감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빠의 갈빗집 잔치를 위해 은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와 만나 특별한 이벤트를 논의했고
잔치의 소박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아빠에게 감동을 선사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민준 씨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압박에 굴복하는 무기력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진심이 아빠에게 전달되어 사위로서의 능력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잔치 준비 중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친정아버지께도 똑같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저는 단호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며느리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칠순 잔치가 가까워지면서 아빠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며 약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잔치에 대한 마음고생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민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건강 악화는 저희에게 시간이 없다는 무거운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아빠를 위해 서둘러 남은 잔치 준비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호텔 칠순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는 화려했지만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칠의 손님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빛났지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축사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고 분위기는 딱딱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이 잔치는 시어머니의 승리였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패배와 다름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처가는 장인어른 칠순잔치를 갈빗집에서 대충 때운다더라. 에휴, 격이 없어서. 그 말이 주변에 크게 퍼졌고 민준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친정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빠의 칠순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소박했지만 분위기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은 진심으로 아빠를 축하해 주었고 아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호텔 잔치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박한 공간이야말로 아빠의 진정한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치 중간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호텔 잔치와의 불평등을 인정했고 제가 사위로서 아버님께 큰 서운함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제 편에 선 남편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어 그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아빠의 헌신과 청렴한 삶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모두를 울렸습니다. 아빠는 민준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네 마음 다 안다며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아빠에게 존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을 드렸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두 번의 칠순 잔치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자신의 철없던 행동을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잔치를 통해 가족의 행복은 돈이나 체면이 아닌 진심과 존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고 저는 약속했던 대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의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